요번에 그 김만배하고 동거래했던 그 기자들 있잖아요. 이거 기사 크게 났었는데, 한국일보 기사, 특히 한국일보 기자 얘기가 초반에 많았었는데, 그 한국일보 기자가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김만배와 동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검찰 깊은 애도. 개새끼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간부 출신인 A 씨는 요번에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검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면목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웃기죠? 사람들 이렇게 목숨을 잃고 수사받다가 죽으면 검찰들이 언제 이렇게 애도의 뜻을 바로바로 밝혔나요? 그걸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썼나요? 이번에는 굉장히 검찰들이 발빠르게 입장이 나오고, 지금 기사들 찾아보면요, 검찰이 애도했대 그런 기사가 엄청 많아요. 지금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김 씨에게 주택 구매 자금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만배 씨가 이런 식으로 1억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준 건지 빌려준 건지. 하여간 그 이후에 대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기사 좀 잘 써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기사에는 없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지난 4월 18일 날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이번 달에만 6월 달에만 벌써 3번을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사망하기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들어가갖고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또 사실은 요번 주에도 한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황을 보면요, 지금 이 언론인이 왜 목숨을 버린 겁니까? 왜 버린 거죠? 아니, 딱 그냥 정황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수사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 아닙니까? 네? 4월달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번 달에만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 전에 8시간 조사받고 왔고, 또 요번에 또 조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법률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조치했고, 법원에서 사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 수사. 검찰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본인이 사실은 한국일보의 문제에서 회사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해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고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서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요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는,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압박, 그래가지고 수사받던 피의자들이 목숨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이거는 또 발생한 거야. 그럼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야. 야,
검찰들, 너희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황당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김만배와 동거래 의혹 때문에 수사받고 요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이야기 나왔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 나는 이 미친 새끼 같아, 미친 새끼. 성을종. 이게 또라이죠, 또라이. 사무총장. 이 새끼가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죠? 이 새끼가 나와갖고 이렇게 어벙벙한 얼굴로 뭐라고 하냐? 요번에 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6번째 사망이 있었다. 범죄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아, 요번에 돌아가신 분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김만배가 대장동 그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김만배가? 근데 김만배와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대장동과 연관이 있으니까 대장동은 이재명과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야? 아, 황당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돈 거래 혐의가 있는 전직 기자가 숨진 거 관련해서 서물중이가 뭐라고 했냐?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 계속되는 죽음, 소설 아닌 현실이 끔찍하다. 범죄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참 이상하다. 왜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 유독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끔찍한 죽음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었던 민주당 아닌가? 탄핵은 이럴 때 하는 것. 무슨 개소리야.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이 죽음의 랠리를 멈출 수 있는가? 이거는 이런 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검찰한테 해야지, 검찰한테. 실제로 지금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벌써 6명을 수사받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검사 새끼들이 이재명 잡으려고 주변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목숨을 잃어. 이 검찰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 뭐야? 뭐 이재명이 뭐 킬러들을 보내갖고 죽였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할까봐 이재명이 무슨 킬러들 고용해가지고 킬러 보내갖고 뭐 죽였다는 거야? 뭐야? 똑바로 말해, 개새끼야. 아니, 이런 음모론이 어딨습니까? 이 저질 음모론? 지금 윤석열의 이태원 음모론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진짜 뒤집어졌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이재명을 죽였다는 거야? 뭐야?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이 개새끼야. 이거 민주당이 이거 고소해야 돼요, 이 미친 새끼들. 아니, 이런 음모론이 어딨어. 그러더니 갑자기 윤상현은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고 후보로 나온 새끼 중에 한 명이죠. 이 새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한두 번이면 우연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번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력한 증인들이 검찰 수사 중에 숨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제 죽음의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의문사에 대해 특검에 나서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야만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의문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김만배 주변에서 의문사가 있다고 하지. 무슨 이재명이야. 난데없이 갑자기 청문회 하지, 청문회. 특검 하지, 특검. 하던가. 그러면 난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검 하냐면은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길래, 어떻게 지금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길래 피해자들이 못 견디고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지. 네? 심지어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들도 목숨을 버리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윤상현 얘기 받아가지고 이거 특검 해야 된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도대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거 오케이. 윤상현 말 듣고 이거 특검 하면 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특검 해야지. 특검 해갖고
이 특검으로 이 검사 새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탈탈 한번 털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아니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너무 이 새끼들이 근본이 없어요. 이 새끼들이요. 도대체 뭐 무슨 갑자기 왜 이재명이 이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냐. 무슨 밑도 끝도 없어.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그때당 선택을 하기 전에 이재명 측 인사와 만났다느니,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느니, 이재명이 무슨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느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또 죽었는데 김만배와 연관이 있고 대통령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재명과 연관이 있겠네? 이재명 주변에서 죽었네? 뭐 그런 논리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야. 이 또라이 새끼들. 이게 또라이지요.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이성균 배우가 경찰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사실은 계기로 인권연대에서 이성균 재발 방지 긴급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 달에. 이거는 이성균 배우같이 이런 수사기관들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자. 그런 토론회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인권연대하고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겁니다. 이성균 방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1월 2일 날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했고요. 그때 보면은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 이성균이 맞으며야 인계점까지 몰아가는 수사.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이 세미나 의 핵심은 뭐냐? 검경이 수사할 때 피의자들을 얼마나 지금 압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느냐, 이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간담회였죠.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인권 단체에서, 이 인권 연대에서 지난 6월 4일 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6월 4일 날 뭘 했냐? 검경 조사 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년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들 통계를 요번에 싹 조사했어요. 싹. 그런데 그 조사는 주로 언론 기사들 있지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사에 안 난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것보다 실제 자살한 사람의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 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난 6월 4일 날 국회에서 했고요. 이때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과 그리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이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 자료를 보면요, 2004년부터 2020년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이 몇 명이냐? 241명.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이. 한 달에 한 명이 조사받다가 그 강압에 못 이겨갖고 목숨을 끊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밑에 통계인데, 2011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4명. 지금 보면은 다 뭐 12명, 13명, 10여 명인데, 지금 2011년하고 2015년에, 2011년하고 2014년, 2015년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보면요, 진보 진권에서는 1개월단 0.8명이 죽었고,
보수 정권에서는 1개월당 1.2명이 죽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지금 검경 수사를 털었는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구분해 보니까 검찰 수사할 때 훨씬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20년간 그 목숨을 버린 241명 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76명이에요. 한 2배 많죠, 2배.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 사람의 숫자로만 따지면 2배지만 이거는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2011년 경우로 만약에 따지죠. 경찰하고 검찰은요, 사건 본인들이 접수하는 양이 달라요. 양이 2011년에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요 230만 건 1년에, 경찰은요 117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선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많은 사건들 중에 사람이 몇 명이 죽은 거냐면 한마디로 900만 건 중에 한 명이 죽는 거고요. 검찰은 11만 건 중에 한 명이 죽는 거거든요. 경찰은 390만 건 사건 맡아가지고 그거 수사할 때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고, 검찰은 11만 건에 한 명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가 경찰 조사보다는 검찰 조사 받을 때 많이 죽는다고요. 경찰보다 32배 많이. 이건 이제 201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조사 통계로만 봤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굉장히 피의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고 죽음으로 내모고 있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또 검찰 조사 받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성일종 이 멍청한 새끼, 이 멍청한 표정으로 뭐라는 겁니까? 왜 이재명 관련해갖고 사람이 죽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고 있어요, 이 개새끼. 이게 맞냐고요. 너무 어이없는 새끼들이에요. 제가 그런데 윤상현도 이상한 새끼지만 윤상현 같은 새끼보다 이 성일종이 더 괘씸하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윤상현이 아니라 성일종을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없는 정치라고. 정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일종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새끼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 다 아실 겁니다. 성완종. 2015년도에 전 의원이기도 했고 경남 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완종 리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완종 회장이, 성일종의 형이 뭐라고 했냐? 나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이명박 정부 치려고 막 수사하는 과정 중에 성완종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완종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표적 수사다 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거든. 표적 수사. 누구의 표적입니까? 물론 정권의 표적인데 누가 그걸 표적으로 삼은 거야? 검찰이. 성완종 회장 말이 맞다면요, 성완종 회장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면 검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검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재명 잡으려고 하고 조국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완종 씨는 실제로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성완종 씨를 잡아갖고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죽기 전에 억울해가지고 뭐 한 겁니까? 소위 성완종 리스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본인 돈 준 사람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얼마야? 김기춘 뭐 10만 달러, 10만 달러, 이병기, 이왕구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성완종
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완종이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다 외면했다는 거 아니야. 성완종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 그 일지를 보면요. 2015년 3월 12일 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를 해요. 갑자기 부패 척결. 그러면서 바로 검찰 특수 일부가 움직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원개발 비리 관련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원개발. 이 자원개발이 뭡니까? 이명박 때 자원개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이명박 쪽 사람들 치려고 하면서 벌린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경남기업 재무담당 현무부사장 소환수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완종 조사하고 그리고 4월 6일 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4월 8일 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횡령사실 부인하고 나는 MB맨이 아니라 MB정부의 피해자라고 호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박근혜가 지금 MB맨들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MB맨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MB의 피해자예요. 라고 기자회견을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성완종 회장이 얼마나 검찰한테 달달 볶이고 지금 검찰이 표적으로 MB계 잡으려고 지금 막 표적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MB계도 아닌데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나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거 못 견뎌갖고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도 본인이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 그런데 하여간 과도하게 표적이 돼갖고 수사에서 죽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검찰 수사의 피해자. 성활종이 그 형의 뒷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새끼. 서산 태안이 원래 성완종 지역구예요. 예? 성완종 지역구인데 성완종 이렇게 문제 되면서 의원직 상실하고 나서 그 뒷자리를 누가 채운 겁니까? 형 죽은 다음에 그 동정 여론을 가지고 성완종이가 당선이 돼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새끼가. 그 기사 보세요. 2015년에 성완종 무소 참배디 출마 선언. 참배 왜 합니까? 참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형의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내가 형의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이 참배한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출마 선언하는 건 뭡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구 의원인데 검찰 조사 받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왔어. 동생이 형 참배하고 나온다. 메시지가 있는 거지. 제가 형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형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형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새끼가 정치를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가?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검찰 수사받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형 대신해갖고 그 동선 여론으로 국회의원 됐으면은 지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가지고 검찰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검찰 공화국의 씨발 그냥 개가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검찰 조사 받다가 누군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 너희들 도대체 우리 형 죽인 것처럼 도대체 수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검찰이 또 이렇게 진짜 정말 사냥하듯이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이재명한테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웃긴 새끼죠.
웃기는 새끼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서로 경쟁하는 애들 보니까 학폭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학폭. 나경원이 한동훈 비판하니까 한동훈이 오늘 김현정 뉴스 나왔고 뭐라고 하냐. 나경원 의원은 학폭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지금은 학폭 가해자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경원은 갑자기 나는 학폭 가해자가 아니고 학폭을 학교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떠들고 있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하자면요. 성일종은 학폭으로 목숨을 버린 그 유족이에요. 학폭으로 형을 잃은 그 유족인데 이 새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폭 하는 새끼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응? 앞잡이가 돼가지고 학폭을 막 합리화하고 있고 이게 왜 학폭이야? 이게 왜 학폭이야? 학폭으로 죽었네? 근데 이거는 학폭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사실은 이재명도 학폭 피해자고요. 요번에 돌아가신 분도 학폭 피해자인데, 야, 이 피해자가 죽은 거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사실. 웃긴 새끼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새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일종을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근본 없는 정치라고 한 거예요. 근본 없는 정치. 사실 성일종이야말로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지금 외쳐야 되고, 검찰의 이런 강압적인 수사, 검찰 수사받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걸 보면은 제일 먼저 분노하면서 사실은 검찰 새끼들 없애버릴 거야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 검찰 정부에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새끼를 근본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새끼. 그리고 또 하나.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또 하나. 이 새끼가 2015년도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여러분 성일종이가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 아세요? 성일종도 박사예요. 박사. 어디 박사냐? 환경공학. 제 환경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서산 태안이 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형 죽어가지고 형에 대한 동정심으로도 선거 나갔지만 또 하나 뭘로 자기를 어필을 했냐면, 환경공학 박사로서 나는 환경 분야의 오랜 숙제였던 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개발해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환경 정비 전문 업체 소개도 하고, 앞으로 서산 태안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자기가 환경공학 전문가 이걸로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일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성일종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TF를 만들었어요. 우리 바다 지킴이 검증 TF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이 됐어. 야, 여러분 TF 이름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거든요. 본인이 환경공학 박사야. 그럼 근데 지금 제목을 보니까 우리 바다 지키려 과학으로 괴담과 싸우겠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성일종이 그래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일본은 계속 이거 문제 없다고 막 괴담을 퍼뜨리니까 이거에 분노하면서, 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어? 이게 말이 돼? 내가 과학적으로 일본 너희들의 괴담을 내가 깨트려 주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의 내 역할을 하겠어.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지금 TF 이름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인데 설마 후쿠시마 오염수를 찬성하겠어? 근데 이 새끼가 말하는 거는요, 찬성 정도가 아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거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가 기고한 거야, 직접. 작년 7월 13일에
더 300에 직접 본인이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뭐라고 기고를 했냐? 필자는 성일종이에요. 지난 5월부터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직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으로부터 우리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해오고 있다. 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못하게 막는 게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이거 안전해, 자꾸 위험하다고 하지 마 말하는 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월종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는데 민주당이 자꾸 위험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서산 태안에 오지 않고 회 안 먹잖아. 이거는 우리 서산 태안의 그런 국민들, 우리 지역 국민들을 죽이는 거야.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문제가 있네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지네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안전하니까 많이 먹으라 해갖고 국민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그 시도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게 근본적으로 어민들과 횟집을 위한 거지. 어떻게 야 일본이 방류한 거 안전하다고 그냥 해줘, 이거 자꾸 불안하다고 하지 마, 이게 맞는 겁니까? 그냥 웃기는 새끼죠. 내가 그래서 이 성일종이가 근본이 없다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 형이 검찰 수사, 이런 표적 수사 왔다가 죽었으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목소리를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 반대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환경공학 전문가라고 하면서 떠드는 새끼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막 그냥 극찬양, 박수, 안전해, 과학적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새끼가 우리 바다 지키기 무슨 TF의 또 위원장이야. 이게 뭡니까? 이 근본 없는 새끼. 이런 새끼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죠. 뭐 서산 태안에서 지역 구민들이 이런 새끼 좋다고 뽑았으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이 그 지역 구민들의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어떡할 거야, 본인이 뽑았는데. 아휴, 이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검찰 수사로, 물론 그 김만배한테 돈 받았다고 하는 한국일보 기자, 그분도 뭐 어딘가 뭐 부끄럽게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검찰이 도대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걸 못 견디고 또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피해자가 나왔을까. 진짜 이거대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검사 새끼들이 어떻게 수사하길래, 얼마나 괴롭히길래. 말 잘 들으면 연호해주고 말 안 들으면은 괴롭히고. 이게 뭡니까? 깡패지, 진짜 깡패. 수사기관이 아니라 깡패예요. 전 그래가지고 윤석열 말처럼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6사람이 왜 죽었는지 특검을 해가지고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아주 샅샅이 한번 뒤져야 돼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